3구역이 20년 만에 드디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구역별 진행 상황과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2003년에 지정된 뉴타운으로 용산구 보강동, 한남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입니다. 구역 당시에는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총 5개 구역이었는데 1구역은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현재는 4개 구역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입니다. 한남 뉴타운 전체 면적은 약 33만 5천여 평으로 향후에 모두 개발되면 1만 2천 가구의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남 뉴타운 3구역이 뉴타운 지정된 지 20년 만에 드디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뉴타운 지정된 지 20년 만에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역에 그때 당시에 60, 7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살아생전에 아파트 지어지는 거냐? 도대체 언제 짓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언제 지어질지 구역별 진행 상황과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에 뉴타운에서 해제된 1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구역은 입지를 보시면 6호선 이태원역 초역세권의 입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가들은 뉴타운에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뉴타운에서 해제가 된 후에 주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곳인데요. 그러면 상가들은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 주거 지역들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많이 슬럼화 됐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1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남 2구역입니다. 이곳은 2021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최고 14층 30개 동 1507세대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한남 2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서 단지 규모도 작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최고 14층밖에 짓지 못하는 그 단점을 좀 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6호선 이태원역 초역세권 입지로 아까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1구역처럼 상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들, 뉴타운에서 반대하는 상가들은 빼고 주거지역들끼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구역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구역 내에 가보시면 보광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파트 개발 시에 초품화 아파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주변에는 최근에 착공한 유엔사 부지 개발이 있거든요. 이 유엔사 부지에 판매시설, 뭐 호텔,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지어진다고 하니 이 구역 개발과 함께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구역은 특히 시공사 간의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구역으로 2022년 시공사 선정 당시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118 프로젝트를 내세운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118 프로젝트가 뭐냐면 한남 뉴타운 정구역에는 2016년에 지정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침에 의해서 최고 높이 90m까지밖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우리는 90m가 아니고 118m로 21층까지 짓겠다. 만약에 21층까지 짓지 못하면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2구역 조합에다가 제출하면서 시공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고도지구 완화 조치에 한남 뉴타운도 높이 규제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이 한남 뉴타운 정구역에는 2016년에 지정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침이란 별도의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은 이번 고도지구 완화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기존 변경 지침에 의해서 90m 높이 제한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우건설의 118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현재 상황으로는 보여지는데요.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우건설이 헛공약을 내세워서 이 조합원들을 속인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일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118m로 시공을 못하면 시공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다른 시공사를 맞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계속해서 서울시를 좀 더 설득해 보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구역입니다. 3구역은 한남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으로 가장 먼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이곳은 향후 지상 최고 22층 97개 동 5,816세대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2029년쯤이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낮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조합원 분양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25평형은 10억대 초반이고 34평형은 14억대 중후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7억에서 8억 선으로 24평 신청 시 추가 분담금 포함해서 18억 선이란 얘긴데요. 그럴 경우에 주변에 한남더일 아파트 26평형이 27억을 지금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상으로만 보면 한 9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는데, 주변에 뭐 2구역이나 5구역, 4구역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분양가나 매물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한남 3구역에 또 큰 이슈가 있는데요. 이 한남 3구역의 조합원이 3,834명인데 이 중에 219명이 아파트를 못 받고 현금 청산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금 청산이라는 거는 감정 평가 금액에 의해서 그 평가 금액만 받고 그냥 아파트 못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 주택 분양을 받은 사람은 향후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한남 3구역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준 그 프리미엄도 심지어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실 분들도 계셔서 지금 그 현금 청산 대상자 중에는 국가와 지금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까지 불사할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원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도정법이라는 법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현금 청산까지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투기 과열 지구 내에 5년 재당첨 금지라는 이 법을 잘 숙지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 4구역입니다. 이 한남 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로 향후 23층 2167세대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곳은 2015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후에 아직까지 건축 심의는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사업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구역의 조합원 수는 1166명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확보되어서 사업성도 좋고 한강과 맞닿아 있어서 좋은 입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에 한강변에 있는 일부 주택들은 지반이 그 도로변보다 훨씬 낮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뭐 시간당 100mm씩 오면 침수 지역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침수 지역이다 보니 재개발 후에도 1, 2층은 잠기지 않겠냐라는 예측 때문에 이 구역 주민들이 지방고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이제서야 기존 14.5m에서 18.5m로 지방고를 높이는 것을 통과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구역과 경계가 겹치는 3구역의 일부도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지방고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구역 입장에서 보면 4구역과 경계가 겹치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지방고를 높이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사업성에 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고 높이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3구역과 4구역이 동시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3구역은 사업 속도가 빠른 반면 4구역은 아직도 건축 심의를 못 받은 상황으로 결국에는 3구역이 4구역을 기다려 줘야 된다는 상황인데요. 3구역 건설사는 현대건설이고 4구역 건설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구역도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낸다고 하면 공사 일정이나 시공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으나 4구역 시공사는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역인 한남 5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남 5구역은 동빙고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향후 최고 23층 총 2,555세대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현재 진행 단계는 건축심의 직전 단계입니다. 5구역의 입지는 한강변과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입지로서 최고의 입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5구역은 한남 뉴타운 다른 구역에 비해 중대형 비율이 36%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고의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큰 구역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5구역의 입지는 향후 아파트가 지어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침수 지역이기도 하고 전철역도 멀고 심지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강 변전소가 바로 5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열악한 구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 가서 이 보강 변전소 한번 보신 분들은 이 비주얼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 기분상인지 몰라도 굉장히 좀 이 전자파 때문에 뭐 어지러운가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이 구역 내에 있다 보면 이 아파트를 지어줘도 이게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강 변전소 이전 비용을 한남 5구역에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한정과 협약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강변전소 이전한 그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5구역은 그동안 한강변 입지이긴 하지만 전철역이 상당히 멀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신분당선 동빙고역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이 한남 5구역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남 뉴타운 구역별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남 뉴타운은 높이 규제로 인해서 높이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옆으로 빽빽하게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일부 구역은 중소형 평수 위주이다 보니까 부촌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주변에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물론 25평형이 일부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뭐 집값이 80억이다 100억이다 이 정도로 부촌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59제곱미터는 부촌의 이미지는 조금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 대부분은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시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남 뉴타운의 높이 규제 완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